길을 걷고 있는데 조용하고 한적하다가 갑자기 테슬라가 지나갑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엔진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좋은 예죠. 하지만 이 미래형 기술은 그리 최근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실 100년 전에 전기자동차가 생산된 적이 있습니다. 1830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은 전기로 작동하는 전동마차를 개발했어요. 그는 전기자동차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배터리를 충전할 방법이 없었어요. 마침내 1859년 충전식 배터리가 발명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구매 가능한 초기 전기자동차 버전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말과 마차는 여전히 선호되는 교통수단이었지만 자동차 혁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전기자동차는 휘발유와 증기와 같은 대체 동력을 사용하는 차량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증기엔진은 실용적이지 못했는데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야 했으며 추운 날씨에는 시동을 거는데 최대 45분이 걸렸어요. 초기의 가솔린 엔진은 매우 시끄럽고 작동하기 어려웠으며 더러운 연기를 많이 내뿜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석유 공급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비쌌어요. 1900년 이후 전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자동차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전기자동차의 인기에 편승하여 니켈, 철 배터리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납산 배터리보다 튼튼했고 충전 속도가 2배나 빨랐죠. 뉴욕, 보스턴, 런던에는 전기 택시가 운행되었습니다. 1912년 미국 전체 차량의 3분의 1이 전기 차량이었어요. 하지만 전기는 도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전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죠. 따라서 시골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곧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어 연료 비용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더 쉽게 운행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모델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전기자동차는 그 후 100년 동안 옆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2004년에 시작되어 빠르게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몇 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하여 수백 개로 빠르게 확장된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개념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일찍 발명됐어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사람들이 앨범 아미코룸, 즉 우정의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행사에서 이 책을 주고받으며 농담과 수수께끼를 적고 메모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글이나 그림으로 된 커뮤니케이션과 비슷했죠. 특히 대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금지되기도 했어요. 오늘날 휴대폰이 금지된 것처럼요. 태양열 발전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920억 개의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원입니다. 대규모 태양열 발전은 198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1839년 에드문드 베케렐은 19살의 나이에 광전지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빛이나 복사 에너지에 노출되었을 때 전류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이후 1883년 최초의 태양열 발전 패널을 생산하는 작동도체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패널의 전기 저장 효율이 1%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오늘날 태양열 발전 효율은 22%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탕을 파는 자판기, 이 복잡한 장치가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 거예요.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알렉산드리아의 영웅으로 알려진 그리스 수학자이자 엔지니어가 처음 발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을 위한 것이었어요. 전 세계 여러 문명에서 비슷한 유용한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변기죠. 5000년 전에도 일종의 변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더 초기의 단순한 디자인은 다루지 않을게요. 하지만 최초의 수세식 변기는 1526년 존 해링턴경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실내 배관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수동으로 가져와야 했죠. 변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최대 28리터의 물이 필요했어요. 물이 부족하면 변기를 20회 정도 사용한 후에야 물을 한번 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중요한 발명품은 더 나은 배관과 배수가 가능해진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야 상업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25년 스코틀랜드의 한 발명가가 텔레비전을 만들었어요. 그가 런던에서 텔레비전을 시연했을 때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라며 조롱했죠. 상업적 또는 재정적 기회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1946년까지 미국에서는 6,000대밖에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커다란 나무 상자를 쳐다본다는 것이 여전히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후인 1951년 이 재미있는 나무 상자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1,200만 대로 늘어났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대의 텔레비전이 판매되고 있어요. 나무 상자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증기기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증기의 압력으로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 산업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선박과 기차를 통해 전 세계로 많은 물자를 운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기 동력은 석탄보다 효율이 높고 75%나 저렴했어요. 증기선은 바다를 가장 빠르게 항해하며 새로운 증기 추진 선박이 출시될 때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증기기관은 제조 공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에 덜 의존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불과 몇 년 전에 계획됐어요. 사실 증기기관은 1600년 전에 발명됐어요. 자판기를 만든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요. 콩코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여객기였습니다. 시속 200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13.8km 상공에서 비행했죠. 오늘날의 상업용 제트기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였어요. 현재 뉴욕에서 런던까지 보잉 747을 타고 비행하는 데는 6시간 45분이 걸립니다. 콩코드의 가장 빠른 비행시간은 2시간 50분이었어요. 1950년대와 60년대에 설계되고 제작된 콩코드는 1969년에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업용 제트기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경로를 따라 비행해도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고도가 높을수록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아서 더 매끄러운 직진 경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아래쪽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볼 때 아래 비행기가 뒤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빠르게 이동했죠. 좌석이 100석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평균 티켓 가격은 약 1,200만 원이었어요.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하면서 소닉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했죠. 제트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매우 높았습니다. 비행 후 유지보수 과정은 비행 시간당 22시간이 걸렸어요. 제 시간에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특수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연료가 소모됐어요. 비행기 한 좌석당 1톤의 연료가 필요할 정도였죠. 처음에는 이러한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콩코드는 꾸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7년이 지나자 초음속 비행의 신기함은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더 저렴한 대안을 선호했습니다. 2003년에 콩코드는 마지막 비행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첨단 엔진과 가벼운 기체 덕분에 콩코드를 다시 운행할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회사가 2029년에 콩코드를 다시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